안녕하세요. 여성문화대학 양재 비반 오정훈입니다. 양재는 옷을 만드는 과정을 양재라고 하는데요. 이 양재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준비 물건, 그리고 재봉틀 사용 방법, 또 이 옷을 내 몸의 사이즈를 재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턴 용품이 필요한데요. 패턴 용품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직각자. 이렇게 직각자 보이시죠? 자, 직각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각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직각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옆선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곡자. 그리고 아몰 같은 경우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이런 물방울 아몰자가 필요하고요. 또 직각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이런 그레이딩, 이렇게 칸이 0.5 간격으로 칸이 쳐져 있는 이런 50cm 이상의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패턴을 수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연필하고 지우개를 꼭 필요하겠죠? 재봉을 하실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재봉틀 안에 들어가는 북집이 있어요. 이 북집은 지금 현재 가정용 북집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정용 재봉틀에 들어가는 북집이에요. 그리고 이 북집 안에 들어가는 밑실을 감을 수 있는 보빈이 있고요. 또 실을 뜯을 수 있는 실뜨개, 실을 자르는 쪽가위, 원단을 고정하는 시침핀. 재봉 바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내 재봉틀 기종에 따라서 가정용이면 가정용 바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공업용이면 공업용 바늘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종이 틀려요. 그래서 가정용이든 공업용이든 얇은 원단은 9호부터 두꺼운 원단은 숫자가 커져요. 16호까지 보통은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11호나 14호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단에 그릴 수 있는 재단 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성펜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런 초크 같은 것도 사용을 했어요. 초로 된 초크, 그 다음에 분필 같이 돼 있는 초크, 연필로 돼 있는 초크. 초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봉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봉틀은 가정용과 공업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가정용 재봉틀을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가정용 재봉틀에 대해서 실 끼우는 법과 밑실 끼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은 가정용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요즘 새롭게 나오는 가마가 수평 가마인 거. 이거는 북집이 필요가 없어요. 북집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많이 나오는 이런 수직 가마. 수직 가마는 재봉틀 밑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가마가 있어요. 이 안에 북집을 넣어서 밑실을 같이 끼워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것은 공업용 재봉틀이랑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밑실을 끼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공업용 재봉틀이 아닌 가정용 재봉틀, 이것의 밑실 감는 법과 밑실 거는 법,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밑실을 감으실 때 얘는 가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밑실 보빈을 이용해서 밑실을 감아주게 됩니다. 실을 걸을게요. 실을 걸고 이 위를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실 거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실 고리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서 홈 안으로 잘 넣어서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실을 감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실에다가 보빈을 몇 번 감아서 여기다가 걸어 주실 거예요. 보빈에 실을 몇 번 감아 주세요. 그리고 실이 보빈 뒤로 가게. 이렇게 해놓으면 실이 풀려요. 반드시 보빈 뒤로 가게 해서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고 옆으로 딱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가 되었으면 발판을 밟아서 천천히 밟아볼게요. 실이 감기죠? 실이 위아래로 골고루 감기도록 발판을 3개 밟으면 빨리 감기고요.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감기게 됩니다. 실은 얼마까지 감느냐? 이 보빈의 80% 정도까지만 감아주세요. 너무 꽉 채워서 감으면 나중에 이 보빈이 가마 안에서 실이 엉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엉키지 않도록 80% 정도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보빈을 다시 밀어서 실을 꺼내주시면 돼요. 밑실을 가마 안에 넣을 건데요. 이 밑실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재봉틀 기종에는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실이 왼쪽으로 오게 열어서 그대로 끼워주셔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작은 홈이 있어요. 이 홈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밑실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윗실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 실은 실을 꽂아준 다음에 웬만한 기종들은 이렇게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 사이 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쭉 내려서 여기 한 바퀴 도로라고 화살표 모양 있죠?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셨을 때 여기에 보면 갈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갈고리, 폴리를 돌려보면 갈고리가 움직이는데요. 이 갈고리에 꼭 실을 걸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실책이라고 해요. 이 실이 안 걸려 있으면 재봉을 해도 땀이 뜨거나 밑실이 많이 올라오거나 아주 이상하게 재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걸어 주시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바늘에다 바로 실을 끼우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끼우실 때는 앞에서 뒤로,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끼워주시는 거예요. 눈이 나쁜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을 끼워주신 다음에 이런 수평 가마 같은 경우는 밑실을 당겨 올리지 않아도 저절로 나중에 따라 올라와요. 근데 수직 가마인 경우에는 밑실을 반드시 올려주셔야 돼요. 밑실을 끼워 놓고 윗실을 잡으시고요. 오른쪽에 폴리를 돌려서 한 바퀴 넣어주세요. 그러면 바늘이 올라왔죠. 이럴 때 윗실을 잡아당기면 밑실이 따라 올라와요. 수직 가마일 경우에는 그냥 재봉을 하셔도 되고, 수평 가마일 때는 그냥 재봉을 하셔도 되고, 수직 가마일 경우에는 반드시 밑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수평 가마의 장점은 북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집이 없어서 보기도 편하고, 대신 단점이 있어요. 실이 잘 엉킬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수직 가마에서 밑실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실 끼우는 방법은 똑같고요. 윗실을 끼우는 방법은 똑같고요. 밑실 감는 방법도 비슷해요. 그래서 북집에 이 밑실을 끼울 건데, 북집 앞으로, 자, 보빈 이 실이 앞으로 오게 두시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셨으면 이 실을 보시면 이 북집에 작은 홈이 있죠. 이렇게 이 홈 사이로
실을 이렇게 해서 빼주셔야 돼요. 달랑달랑 매달리게. 이 상태에서 여기 발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발이 가마에 보시면 윗부분에 작은 홈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끼우시면 이제 밑실은 장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윗실을 이용해서 밑실을 끌어올려 볼게요. 윗실을 잡으시고 폴리를 한 바퀴. 자, 바늘이 올라왔죠. 이때 실을 살짝 잡아당겨요. 윗실을 잡아당기시면 밑실이 따라 올라오게요. 그죠? 따라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실을 뒤로 밀어놓고 가마 뚜껑을 닫고 앞발판을 끼우시고 이러면 봉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용 재봉틀을 사용하시다 보면 땀 조절 기능도 있고요. 장력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윗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면 밑실이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봉제를 했을 때 별로 예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력을 한번 높여서 봉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실이 너무 짱짱해서 울게 되죠. 그리고 밑실은 너무 촘촘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력 조절 장치를 조절하시면서 천천히 내 원단과 바늘의 크기, 또 실의 굵기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예쁜 땀을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재봉틀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윗실의 장력을 조금 낮췄어요.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 자, 원단이 얇을 경우에는 바늘도 얇은 바늘을 사용하시고 실도 얇은 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력을 너무 높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정용 재봉틀에 보면 여러 가지 패턴이나 무늬들이 나와 있어요. 이 가정용 재봉틀의 장점인데, 색실을 이용해서 이런 패턴을 봉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집에선 오버록 미싱이 없는 경우는 임시적으로 이런 지그재그 패턴을 이용해서 오버록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한 오버록 미싱을 사용하는 게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정말 내가 오버록 미싱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지그재그 패턴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버록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패턴에 지금 내가 무슨 패턴을 하고 있는지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4번의 그 패턴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지금 직선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왼쪽에 보시면 폴리가 2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돌려서 패턴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2번, 1번 이런 식으로 4번을 찾았어요. 4번을 찾으셨으면 그대로 놓으시고 재봉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 재봉틀이 3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살아 움직이는 정도예요. 여러분의 재봉틀을 다양한 패턴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제일 맞는 패턴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서 또 재봉을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먼저 우리 사이즈의 기초적인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죠. 우리 가슴둘레. 가슴둘레를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밑을 통과해서 우리 가슴의 제일 넓은 부분. 여기를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 친구는 5 사이즈인데요. 지금 가슴둘레 84cm 나왔네요. 자, 그 다음 허리둘레. 허리둘레는요, 우리 몸의 제일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배꼽 있죠. 배꼽 라인을 지나는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주세요. 자, 이는 64cm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 넓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깨 넓이는 뒤편에 어깨를 전부 재는 건데요. 이때는 사이즈를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 어깨 끝점, 여기 팔꿈치, 여기 어깨 끝점에서 우리 뒷목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맞은편 어깨까지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V자로 이렇게 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등 길이 알려드릴게요. 등 길이는 뒷목점, 뒷목 끝에서 우리 아까 허리 사이즈 잴 때 배꼽 라인 지났죠? 이 배꼽 라인에 있는 점까지 보통 38에서 40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38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 둘레를 잴 거예요. 엉덩이 둘레는 바지나 스커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엉덩이 둘레는 우리 엉덩이 가장 뾰족한 부분 있죠. 통통한 부분, 그 라인을 지나게 이렇게 해서 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엉덩이 둘레까지 재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상의를 할 때는 보통 앞품과 등품을 재거든요. 우리 등품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사이. 그러면 반대로 앞품도 마찬가지예요. 앞품도 이 가슴선이 아니라 가슴선보다 위에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앞품은 내가 혼자 잴 수 있지만 등품은 혼자는 힘들겠죠? 누군가 도와주셔야 돼요. 가족분 중에 필요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족분을 한번 선택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셔츠나 블라우스, 코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소매 길이가 필요해요. 소매 길이는 어디부터 잡느냐? 우리 어깨뼈 있죠? 어깨뼈에서 팔꿈치를 딱 찍고요. 자, 팔을 똑바로 피지 않고 자연스럽게 약간 굽어졌죠? 그러면 팔꿈치를 찍고 그리고 손목에 있는 뼈까지 여기 손목 뼈까지 여기까지 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길이는 내가 여유분을 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 길이까지 재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와 있어서 옷을 만들 때 여기 앞부분이 뜨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보통 다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유장과 유폭이 반드시 필요해요. 유장은 옆에 목점에서 우리 비피점, 어려운 말로 비피점, 저 꼭지 있는 데까지. 여기를 정확하게 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폭은 이 비피점의 사이의 거리를 재주시는 거예요. 양쪽에.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지 길이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자, 바지 길이는 우리는 허리선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허리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바지 길이만큼. 또 스커트 길이도 허리선에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스커트 길이만큼.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